안녕하세요. 코즈부 투나잇 진행을 맡은 조수빈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동성도 너무 컸고 또 시장 자체가 험했는데요. 전쟁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는 줄 알았더니 또 오늘 오전에 긴장감을 다시 불어넣어줬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양시장 파란불 켜졌는데요. 어제 하루 잠깐 좋았던 걸까요? 이럴 때일수록 다음 주 시장 전략이 더욱 중요해진 지금입니다. 저희 코즈부 투나잇과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내일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 시간, 또 우리가 앞으로 봐야 할 이슈와 종목들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전문가님께서 종목 상담 해주시는 시간까지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먼저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5번으로 전화 주셔서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생방송 도중에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요. 참여 코드 0721 네 글자만 누르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거든요. 입장에서 동일하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순차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남겨주셔야 방송 시간 안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코즈부 투나잇 한 주의 마무리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이번 한 주의 마무리를 책임져 주실 인성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네. 약간 어두운 톤의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 안 좋아요. 혹시 어둠의 의미가 자식입니다. 네. 시장에 바라보는 의미가 담겨 있나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걱정 많이 하시죠.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려고 오늘은 준비해 온 게 몇 가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이 크게 빠지고 있었고 또 오늘도 로켓을 발사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미사일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WTI 국제 유가가 꽤나 많이 올라갔었고 다시 올라간 만큼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국내 주식을 봤을 때 어땠습니까? 내려간 만큼 올라온 주식들도 많았지만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못하는 주식들도 꽤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시면 이 난관을 헤쳐나가실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수 설명을 드릴 텐데 잘 보시고 따라 하셔야 똑같이 탈출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 뭐 해운주 그리고 뭐 비철그 금속 관련주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우리가 보는 거 유가 관련주. 이 종목들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잠잠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전선 관련주. 그런데 무엇부터 시작된 전선 관련주입니까? 변압기 관련주부터 시작된 전선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었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TSMC 뭐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지진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들도 나왔지만 그 이전부터 나오고 있는 거. 온디바이스, CXL 또 뭐가 있었습니까? 유리기판까지 나왔었고요. 이것저것 계속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는 HBM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가 올라갔었죠. 거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거. AI 관련주. 그리고 시장에서 잠잠해지나 싶었지만 지속적으로 지수가 빠질 때 봐야 되는 건 뭐? 제약바이오 관련주. 그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언제 어떻게 매집하는지가 중요하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인데 지수가 내려왔다가 저점 찍고 이탈 안 했죠. 이탈 안 했죠. 이탈 안 했죠. 저점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바닥 딛고 횡보해야 되는 자리에서 지수 고점이 나왔고 넘었죠. 넘었습니다. 넘어갔어요. 뭡니까? 상승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어떻게 보면 지수가 가장 위험하다, 힘들다라고 생각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10월 4일부터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저는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통감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렸을 때 그 종목이 지수의 영향을 받고 하락하게 되면 저는 그만큼 피마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는 날짜 언제냐? 10월 4일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는 바닥이 잡혀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왜? 8월 달에 우리에게 크나큰 행복을 주기도 했지만 위험성을 도사리게 만들었었던 초전도체 이슈로 인해서 8월 달이 뭐였느냐? 기억하세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달은 미국도 우리도 증권맨들의 휴가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경색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기가 바로 8월인데 2023년 8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초전도체 때문에 쉬질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2023년 9월 달, 10월 달 쭉쭉 빠졌죠. 그런데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 뭐가 떴습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죠. 자, 여기에서 이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온 날짜를 수직선으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어떤 날짜냐? 이날. 보이시나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10월 4일은 무슨 날?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첫 장 개시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된 그 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더 빠졌죠? 뭐가 있었습니까? 팔레스타인, 그죠? 지정학적 리스크 또 터졌었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등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에서 NBN에서는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한 가지. 지수가 바닥을 잡고 상승 추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느냐? 지수를 보시고 매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유한 종목이 지수를 따라서 흐르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려내고 있는 기업이라면 종가가 음봉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그 시기예요. 얼마나 매수를 하느냐? 20분할 내지 10분할로 어떤 식으로 매집을 할까요? 종가에만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20거래일 내내, 10거래일 내내 하락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며칠의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으신가요? 매집하는데. 최소 30거래일은 필요합니다. 한 달 반이죠. 그런데 양봉이 나올 때는 매집을 못 하는데 지수가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음봉과 양봉이 나오는 횟수가 비슷해질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리실까요? 2달이나 걸립니다. 2달이나. 그죠? 그러면 내 평균 단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음봉이 나올 때 저는 10월 26일 날 저점이 찍혔는데 10월 중순부터 여기서부터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빠지는 순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봉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세요라고.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주가가 내려가면서 매수를 하는데 다 사지도 못했는데 올라갑니다. 여기서 또 매수를 하면 돼요. 그리고 또 매수를 못하면 여기서 또 하면 됩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가 어디겠습니까? 이쯤이라는 거예요. 왜?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20거래일 동안의 음봉, 여기서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매집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루, 이틀, 3일, 4, 5, 6, 7, 8,
9, 10, 그죠? 여기까지 10거래일입니다. 내 평균 단가는 바닥에서 6거래일 사고 올라가면서 샀으니까 이 정도가 됐겠죠. 그죠? 그런데 20분할이면 어떻게 됩니까? 11, 12, 13 계속 삽니다. 그렇다면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여기까지만 보시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와중에도 음봉마다 산 겁니다. 평균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락할 때마다 샀으니까. 그런데 뭘 보고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하느냐? 지수가 반등의 기조를 보였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뭘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느냐? 여기까지만 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보시라는 거예요. 하락했다가 저점 찍고 이탈 안 했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보여줬던 움직임이 뭡니까? 야금야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낙폭이 심화가 됐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2134.77포인트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본전에서 나올 수도 있겠구나. 왜? 지수가 저점을 찍어도 올라올 테니까. 그렇다면 내가 음봉에서 매집을 했어도 뭐가 된다? 수익을 크게 내기보다는 내 본전 가격까지 왔을 때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뭘 보고 판단합니까? 고점이 낮아질 수도 있을 테니까. 그죠? 그러면 이 구간까지 오면은 익절을 했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점 이탈 안 했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이 적기예요. 다음 주부터 실천하셔도 안 늦습니다. 자, 120 중기봉으로 한번 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음봉 나왔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 30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 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라가던 말던 상관없이 음봉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시는 겁니다. 얼마 동안 하락할지 몰라요. 가장 좋은 매수 포인트는 핑크색 지지선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매집을 시작을 하죠. 내려왔다가 이탈하건 말건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 반등이 나오는 순간에도 우리는 매집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가 바라보는 위치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고점이 높아질 겁니다. 왜? 하락해서 저점 찍고 상승 추세니까. 그죠? 그런데 저점을 이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구간이 박스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를 저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2655.28포인트를 저항으로 보고 그 가격까지 지수가 올라오면 거기서 익절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집하는 구간은 어디입니까? 바닥이잖아요. 그죠? 바닥에서 평균 단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음봉이 나올 때마다 사니까 낮겠죠? 그렇게 낮춰 놓은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올 때 익절하면 수익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고민하실 겁니다. 어떤 종목 사야 되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그죠? 무조건 보셔야겠죠?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현재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주들 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지 않았으면서 얼마 전부터여야 될까요? 고점을 넘어갔으니 최근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왔을 겁니다만 올해 초부터 안 나온 종목이라면 그 종목은 매집해도 된다라는 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키움증권 기준으로 종목별로 신용융자가 나오실 건데 증거금 100%가 아닌 종목이라면 진입하셔도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된다면 뭘 보셔야 되느냐? 0919번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쭉쭉 내려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보시는데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영업이익이 빨간색만 아니면 돼요. 적자만 아니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은 지수가 하락할 때 추진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으며 버티고 나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땐 더 큰 폭으로 상승한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주들 중에 주목해봐야 되는 건 비만 치료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암 이거 두 가지만 보세요.
유전자들도 봐도 괜찮으신데 유전자는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주기 전까지는 안 올라올 겁니다. 유전자의 대장 뭡니까? 툴젠. 그죠? 툴젠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유명했습니까? 유전자 가위, 독보적인 기업, 아시아에서 유일한 기업이라는 내용 때문에 유명했지 않습니까? 마크로젠, 같이 뜨겠죠? 마크로젠은 무엇으로? 유전자 가위가 아니라 유전자 관련주로. 그렇다면 비만 치료제, 지금도 시장에서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 관련주 꼭 보셔야 되고요. 유전자까지 보실 수 있는데 제약바이오 쪽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다른 쪽 혹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 이런 식으로 매집을 이어나가도 되는 종목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문가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 라고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가 지금 지수 그래프로 기술적 차트 분석을 해주셨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저점을 깨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비만 치료제와 항암 쪽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요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또 꼭 체크하셔야 할 게 영업이익이 적자가 아닌 종목들 매출액도 이렇게 확인하셔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이면은 저희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이제 바로 종목 상담 이어서 또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질문이 있는데 전문가님, 네. 제가 알기로는 제약바이오가 이제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대부분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주들은 R&D 자금, 영업 말씀하셨던 네. 연구 비용 때문에 R&D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적당히 적자가 아니라 얼마 동안 5년 이상 적자인 기업들도 많아요. 5년 이상인 기업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눈에 보입니다. 왜? 이미 자리가 바닥의 저점을 계속 이탈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왜 아니겠습니까? 누가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상장 폐지가 될 종목에 들어오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분석 능력은 우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이 안 나간 종목들,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이라면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상장 폐지 요건 중 제약바이오가 아닌 종목들은 5년의 기간이 있지만 제약바이오주들은 7년 이상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7년 이상 영업이익이 적자를 보인다 하더라도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점. 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집을 잘 지켜보자라는 거죠. 네,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이런 부분 체크하기 어려우시다면 하단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빠르게 종목명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참여 코드 0721입니다. 그럼 전문가님께 또 하나만 더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방산 이야기를 오늘 시장에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정학적 리스크, 방산 관련주들 이제 끝났을까요? 끝나진 않았습니다. 끝나진 않았어요. 그럼 다음 주도 봐야 할까요? 계속? 보셔야죠. 보셔야 되는데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방산주 중에 좋아 보이는 종목은 현대, 로템, LIG, 넥스원 두 종목뿐입니다. 그런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입맛 따시고 있는 종목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대장주, 빅텍. 빅텍 차트 한번 켜놓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빅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 매수해서 언제 매도해야 된다라는 설명들을 많이 드리는데 자, 빅텍은 제 비기 종목입니다. 비기 종목이에요.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수가 꺾이건 말건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빅텍만의 매매 전략이 있습니다. 뭔가요? 오늘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궁금하시면 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빅텍을 집중해서 보느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다라는 내용 때문인데 지정학적 리스크랑 빅텍이랑의 연관성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단지 방산 관련주라는 이름 때문이죠.
그런데 글로벌적인 이슈가 아니라면 빅텍의 주가가 실질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 뭡니까? 태양절, 그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 그 시기, 4월 달. 그때가 빅텍을 사봐도 괜찮은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언제처럼.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빅텍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내실 수 있겠지만 주가가 빠져 내려온다면 꼭 뛰어내리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트를 봤을 때 뛰어내려야만 하는 자리가 어딥니까? 아직은 없어요. 왜 없느냐? 여기까지 차트를 봤을 때 이 구간이 뭡니까? 박스권이죠. 박스권이면 해당 박스권에서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하건 추가 매수를 안 하건 오늘 종가에 사셨건 그 윗단에 있으시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본전에서 탈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땐 개인적인 수급이 많이 붙을 겁니다. 어디까지 열려 있다? 여기까지도 열려 있고요. 그리고 전고점이 되는 7,230원까지의 거리도 있지만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장기화되기 어려울 뿐더러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그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큰일입니다. 왜? 무역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파견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리스크는 결국엔 그렇게 크게 전쟁을 발발시킬 만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정치적인 이념이 아닐까라는 생각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빅텍과 스페코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굳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오늘의 종가 가격인 5,470원이죠. 5,500원 아랫단이라면 빅텍 다음 주에 주가 상승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주말 동안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진입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방산 관련주들 이야기 들어봤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되지 않을 것 같다. 여전히 이렇게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전문가님께서 현대, 로템, LIG, 넥스원 좀 주의 깊게 보고 계시고 그중에서 빅텍 같은 경우는요. 5,470원 진입하기에 괜찮은 가격이다. 5,500원 하단으로 떨어진다면 진입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또 다양한 내용들 좀 전에 말씀하신 것들 중에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땐 도망쳐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코스닥 혹시 지수도 봐주실 건가요? 코스닥 지수 보여드릴까요? 네, 코스닥 지수도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그럼 설명을 드려볼게요. 코스피와 저점을 찍었었던 기준은 같지만 여기에서 조금 달라 보이는 건 무엇입니까? 고점이 높아졌죠? 그런데 여기 어떻습니까? 안 높아졌어요. 그죠? 코스피는 높아졌는데 코스닥은 안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가 뚫고 올라가지 않으면 코스닥은 뭐가 된다? 박스권이 된다라는 것.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위치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죠? 그러면 해당 가격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내려올 때마다 음봉에서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건 코스피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코스닥도 똑같아요. 왜? 코스피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건 말건 네. 코스닥은 형 따라갑니다. 일단 따라가요. 네. 코스피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기정사실. 그런데 코스닥은 박스권을 그린다 하더라도 코스닥이 더 크게 올라가주면 알아서 뚫고 올라가줍니다. 왜입니까? 중소형주들이 많은 지수죠. 그리고
코스피에 비해서 내용이 부실한 기업들이 모여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심리적인 압박이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외국인들이 주가를 올릴 때는 신나가지고 지켜보다가 고점에서 더 갈 것 같으니까 매수해요. 그럼 그 자리는 뭐가 되느냐? 외국인들의 매도 자리. 그러면 개인들은 무덤이 생겼겠죠. 그런데 적당히 주가를 빼는 게 아니라 푹 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뭘 해줍니까? 매집을 합니다. 누구의 물량을? 윗단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는 올라온다? 890.06포인트까지는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위치에서 음봉이 나올 때마다 똑같이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 890.06포인트를 종가 기준으로 넘어서기 전까지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평단은 어디? 이미 바닥권에 있을 것이고 지수가 상승하면서 개별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갈 테니까 내 종목도 그냥 상승권에 있을 것이다. 수익권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경험 못 해보셨으면 이번에 경험해보세요. 여태까지 물타기만 하셨죠?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뭡니까? 불타기 하시라는 거예요. 불타기. 왜 불타기가 됩니까? 지수가 하락할 때도 샀는데 상승할 때도 사다 보면 뭐야? 내 평단을 넘어갔는데 음봉이 나왔네? 그러면 플러스 5%권에서도 매수하시는 거예요. 플러스 10%권에서도 매수하시는 겁니다. 왜? 음봉이 나왔으니까. 지수가 아니라 개별 종목들의 음봉일 때마다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내려올 때마다 뭐야 여기서 샀는데 내려왔네? 아유 뭐야 더 내려오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매수를 못 하세요. 그리고는 본전 오면 아이고 나와야지.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내려올 때 사는 거예요. 계속 삽니다. 올라갈 때도 사요. 그러다가 내 평단을 넘어갔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안 사셔도 되지만 지수가 가야 될 자리가 있으면 거기까지는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저 양봉이 나올 때 상한가 나올 때 사는 거 아니죠? 언제 삽니까? 음봉 나올 때. 그죠? 개인 투자자들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받아주는 그때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타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현저히 적다라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양시장 모두 해당된다라고 하셨어요. 일단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도 간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음봉이 나오게 되면 그때마다 계속해서 보고 계셨던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아까 종목의 기준들 얘기해 주셨잖아요. 체크하셔서 그 종목들이 종가가 음봉이 나올 때마다 매수 또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코스닥 지수가 890선까지 가는 날까지 추가 매수하셔서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워낙에 또 시장이 험했기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 지금이 굉장히 고민을 빠르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중요한 이런 전략을 세우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지금부터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종목 상담 시간에 이구산업이라는 종목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혹시 보유자분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님께서 6,700원에 매수가 도달하면 본전 찾고 나오라고 의견 주셨는데 네. 오늘 최고점 7,000원대까지 윗꼬리를 달았어요. 혹시 잘 익절하셨을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익절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평균 단가가 높으셨기 때문에 이구산업은 6,700원이 나와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죠. 그 가격은 6,79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키포인트. 이구산업의 주가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시간의 단일가를 봤을 때 오늘 2% 하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6,790원보다 주가가 높으면 이구산업 더 갑니다. 더 가는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누가 보유할 수 있느냐? 5,430원 아랫단에 있으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셨어야 됐을 것이고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은 월요일 날
주가가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종목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거든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참여 코드 0721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종목명 IMT 그리고 매수가가 23,300원, 비중 15% 들고 계십니다. 오늘의 종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21,000원에 네, 손실 구간에 오늘 장을 마쳤네요. 반도체 관련주죠. HBM 관련주인데 앞서 전문가님께서 시황 얘기하면서 HBM이 최근에 또 시장에서 뜨거웠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이 IMT하고 같이 관련 기술을 협력해서 뭐 개발한다, 공동 개발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던 종목인데 차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와 지금 4월 초 1일 2일 뭐 이쯤인 것 같아요. 굉장히 긴 장대 양봉을 그렸습니다. 아무래도 4월 초에 이 SK 하이닉스와 공동 그 소식이 나오면서 그날이지 않을까 살짝 예상을 해보는데요. 최근까지 지금 이 차트로는 잘 안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 같아요. 맞나요, 전문가님? 네, 상장한 지 오늘로서 132거래일째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어떠한 판단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종목들 판단할 때 봐야 되는 거 몇 가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 상장된 지 1년이 안 됐으면 기업 분석, 여기 나오는 내용 있죠. 네. 영업이익. 이거 무시하셔야 됩니다. 무시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을 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무엇이냐? 이거 보셔야죠. 수급 매매. 외국인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은 계속적으로 팔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다 털고 나가려면 어디에서 나가느냐? 한 자리가 보여집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최저점, 역사적 신저가를 깨버리는 자리. 14,51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해당 종목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비중이 15%시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라면 승부수 띄웁니다. 어떻게 띄우느냐? 오늘도 음봉 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 하면 됩니까? IMT가 음봉이 나올 때마다 1%씩 사시는 거예요. 1%씩. 그러면 10거래일이면 비중이 몇 퍼센트가 됩니까? 25%가 되겠죠. 그렇게 10거래일 동안만 사시는 거예요. 음봉이 나올 때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걸리실 텐데 10%를 추가 매수한다고 했을 때 내 평균 단가가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이냐? 얼마 차이 안 날 겁니다. 많아봤자 21,000원대 정도밖에 안 되실 텐데 그렇게 매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부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역사적 신고점이 되는 1,451원 깨면 그 자리는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깨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외국인. 외국인들이 매수를 이어나가면 IMT는 14,510원 안 깹니다. 깨질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도 안 내려옵니다. 뭐 적당히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내려올 거로 보여지느냐? 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기간 동안 1%씩 추가 매수해서 반등이 나와주면 어디까지 나온다? 파란색 저항선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목표 익절 가격을 어디까지 잡아놓는 게 맞느냐?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29,250원이죠. 그런데 29,250원을 익절가로 잡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는 어디를 먼저 잡으셔야 됩니까? 그 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 평균 단가와 차이가 얼마 안 나는 24,100원에서 우선적으로 물량의 절반은 정리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매도가 알려주셨어요. 1차
목표가 24,100원에 50% 비중을 덜어내라라고 의견 주셨고요. 또 1,450원이 자리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되면 바로 손절하셔야 한다라고 의견 주셨고 음봉 나올 때마다 10거래일 동안 1%씩 추가 매수하는 게 평균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다.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연은 종목명 JMB입니다. 그리고 매수가 18,250원 그리고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 역시 AI 반도체죠. 오늘 거의 9%대에 가까운 하락을 보였네요. 지금 가지고 계신 매수가보다도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오늘 종가 맞췄는데 아마 차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강세를 보였잖아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이러한 소식에 이제 같이 이 AI 반도체주들 다 같이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그때 같이 손잡고 이렇게 오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에 2만 원까지 최고점까지 올랐었는데 18,000원대에 진입을 하셨어요. 최근 들어서 약간 다시 하락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지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또 최근에 시장에서 또 TSMC 그 실적 발표 후에 올해 반도체 성장 전망이 조금 기대감보다 낮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오늘 날 잡은 것 같아요. 신규주 매매하는 방법을 네. 알지도 못하시면서 지금 진입하신 분들 두 분 잡혔습니다. 네, 두 분 잡혔죠. 8,95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2,500원까지 열려 있죠. 그런데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 넘어가면 슈팅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IMT와 다른 점 한 가지 보여지는 게 있으셔야 됩니다. 무엇이냐? 기관의 변동성 없습니다. 이 종목은 외국인들만 계속 사고 있어요. 사고 있다라는 건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산다라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JMT는 내려올 때마다 더 사셔야 돼요. 똑같이 더 사셔야 됩니다. 왜? 이 종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고 종목이죠. 왜 경고가 떴겠습니까? 이 구간 때문입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올렸기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 지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여줬고 여기에서 퐁당퐁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이 생성되고 그 다음날 이탈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내렸어요. 내렸는데 파란색 저항선 위에 있죠. 여기서부터가 핵심. 깨고 넘기고 깼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넘길 가능성이 있겠지만 깨도 괜찮아요. 왜? 외국인들만 들어와 주면 되니까. 어디를 지지할 것으로 보여지느냐?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평균 단가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가 매수 1%씩 똑같이 음봉이 나올 때마다 진행하시면 좋은 수익 만드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 넘어가면 이 자리가 눈앞에 보여질 텐데 이 자리는 역사적 신고점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순간 수급이 대빵만하게 들어온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손절가를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했을 때로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8,950원으로 잡아야 할까요? 신규주는 저점 이탈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몰라요. 그래서 8,950원 이탈할 때 손절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손실폭이 많이 크시겠지만 네. 신규주를 투자하신 만큼 그만큼 리스크는 감내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네. 1차 목표가는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1차 목표가는 추가 매수를 진행하실 거기 때문에 본전에서 절반 정리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가 낮춰지시겠지만 낮춰지는 거 무시하고 18,25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이분 역시 전문가님께서 음봉이 나올 때마다 1%씩 추가 매수 추천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1차 목표가 지금 들고 계시는 가격 18,250원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음 코너로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에 바라보면 좋을 이슈와 또 업종, 또 종목까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말씀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원택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보여지고 있지만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탈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피부 미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방송하려면 관리하라고 하는데 저는 관리는 안 하고 있으니까 피부 미용 조금 빼죠. 네. 탈모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제가 이 종목 모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웃기세요? 아니,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자, 그런데 이런저런 내용 다 있대요. 그런데 그거 저는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냐만 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 1860원입니다. 넘어갔는데 5% 수익 구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택을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지수를 역행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야 될 텐데 120일 중기 차트로 봤을 때는 잘 모르시겠죠? 그렇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600일 장기 차트입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원택이 그려왔었던 도화지의 그림을 같이 보죠. 하락했다가 올라왔습니다. 저점은 2,315원, 두 번 다시 못 볼 가격. 그런데 1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이 종목은 5가지 선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 매수 7,600원, 2차 매수 6,100원, 만약에 내려오면 5,350원이 손절가. 그런데 목표가로 잡는 건 1차 9,500원, 2차 1,860원, 3차가 14,06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택은 주가가 상승했다가 조정받았던 이 가격 구간을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하기 좋은 종목으로 보여진다는 것과 한 가지 더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바라봤을 때 한 번 더 쏘아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애경산업 마찬가지입니다. 진입하기 좋은 종목이고 제 기법으로 이미 수익이 나온 종목인데 화장품 브랜드 몇 가지 가지고 있고요. 마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지만 애경산업은 마스크로는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기 어렵습니다. 황사로 인해서 위생 전문 브랜드인 랩신을 통해서 감염원 및 미세먼지 차단 3단 황사 방역 마스크 KF94 출시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애경그룹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생활용품 그리고 화장품인데 에이지 트웨니스 그리고 루나 그리고 포인트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그렇다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의 수요가 증가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면서 한 가지 더 애경산업은 가야 될 자리가 있죠.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5,200원이라는 저점을 찍은 이후 지금 얼마 안 됐죠. 제가 보통 저점을 찍으면 3개월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600일 차트로 봤을 때 저점이 어딥니까? 1,400원. 그런데 저점을 찍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뭐가 같이 왔습니까? 핑크색 지지선. 그리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박스권이 어디에서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죠. 그런데 하단에는 내려온 적이 몇 번 없죠. 그렇다면 애경산업이 가야 될 자리는 어디가 된다?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못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뭐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더 갈 수 있다는 거. 지금 가장 중요한 위치입니다. 300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추세에서 눕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넘어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갈 때는 더 크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애경산업이 보여줘야 되는 건 뭡니까? 고점을 테스트할 고점을 이번에 만들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고 있는 이 자리가 뭐가 된다? 변곡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곡점에서 사나이 테스트 해놓고 그 다음에 눌렀다가 그 자리를 넘기면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채널에 대한 안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지금 원택, 애경산업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중 빠른 대응 전략이라든지 또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이런 종목을 발굴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0721 네 글자만 누르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거든요. 또 위에 전화번호도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서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1:1 상담까지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나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설명을 드렸습니까? 지수가 하락할 때 20분할로 진입해도 된다. 그런데 진입해야 되는 종목은 제약바이오주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종목 제약바이오 관련주입니다. 설명 간략하게 한번 드려보죠. 전문 의약품 그리고 항암제 그리고 면역항암제 등 신약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벡터서팁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죠. 두 번째, 난치성 암을 치료하기 위한 항암제를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 제약바이오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아주 좋은 자리가 나타났어요. 그 자리가 어딘지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저점을 찍었었던 6,110원은 언제 찍은 자리냐? 작년 12월 26일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짜는 언제? 3월 29일이에요. 그러면 저점을 찍은 지 얼마 지났다? 3개월이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박스권일 수도 있고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수가 코로나 때 이후로 큰 폭으로 빠졌다가 여기서부터 눕고 있다라는 건 기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 거기에 또 한 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토론 신호가 뜨면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토르 신호, 지금은 신뢰성이 떨어졌지만 메가토르가 떴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메가토르 자리는 저항선의 역할보다 지지선의 역할에 더 충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토르 자리를 이탈해도 금방 본전까지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지수도 상승할 가능성이 보여지면서 이제부터는 저점을 찍고 돌아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이 종목 뭐 하면 됩니까? 월요일부터 매수하시면 됩니다. 언제? 음봉이 나올 때마다. 그런데 더 내려간다? 땡큐! 메가토르 자리보다 낮으니까 그 자리 얼마예요? 9,210원이죠? 9,210원보다 낮은 자리에서 계속 사시는 겁니다. 음봉이 나올 때마다. 그러다가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이 친구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적당히 아니에요. 여기까지 봅니다. 여기까지. 몇 퍼센트입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40%가 넘는 수익을 단기간에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수익 빠르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한가가 제일 빠르겠죠. 그죠? 그런데 저점을 찍다가 반등이 나올 때 면역항암제라는 이슈만으로도 주가를 상한가를 보낼 수 있는가? 왜 안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은 말이죠. 이슈가 작은 사소한 거 하나만 터져도 갑작스럽게 상한가가 빡 하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집 이어나가시면 좋은 수익, 아주 괜찮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의 히든 종목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어요. 일단 9,210원보다 낮으면 계속해서 음봉이 종가일 때 매수해라라는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코스모 투나잇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코스모 투나잇은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